자, 오늘 할 부분은 근의 분리라는 거고 최대 최소에 대한 거 얘기를 할 거야. 지난 시간에 못했던 근의 분리라는 형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형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거든. 그러니까 근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이차함수와 이제 이차함수에 대한 부분 계속 하면서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어. 했을 때,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두 근의 위치가 이제 어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한마디로, 자, 두 근이, 문장에 보면 두 근이 무엇보다 작다 또는 두 근이 무엇보다 크다 라는 문장이 들어가다가 아니면 두 근 사이에 무엇 어떤 값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두 가지 유형을 합쳐서 근의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의 위치가 어느 기준점을 해서 어디보다 있다, 없다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 자, 그러면 위에 해당되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얘기하는 거야.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이차 함수가 있는데 두 근이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만약에 2보다 두 근이 작다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어쨌든 2보다 작게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알파 베타 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얘를 만족하기 위한 저 함수가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느냐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이 작거나 크다고 하는 1번의 특징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야. 자, 그럼 많이 작다라고 돼 있어. 또는 뭐 여기에서 뭐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는 거지. 그럼 우선 먼저 근이 두 근이니까 무엇이 존재해야 돼? 한 별씩이 있어야 되겠죠? 예. 맞아. 예.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한 별씩에 대해서 볼 건데 한 별씩이 두 근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한다 봤더니 우리가 얘기하는 2차 함수의 가장 2차 함수 나오면 꼭지점을 반드시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이라는 걸 구해야 되겠지. 그것처럼 우리가 2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추계 방정식이 자, 추계 방정식이 여기 기준이 되는 무엇보다 이거보다 크다 또는 작다를 얘기하면 되겠지. 맞아. 저 형태보다 크다 작다를 갖다 기준을 놓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값에 대해서 집어넣으면 얘에 해당되는 우리가 F 해당되는 값, 뭐 F2, F1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 값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함수 값을 가지고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니? 예. 그래서 문장에서 두 근이 무엇보다 작다, 크다가 나온다면 무조건
이 세 가지를 구한다라고 해서 판축함 또는 판축기라고 해서 외워두라라고 하거든. 저 세 가지 특징이 반드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쟤를 가지고 우리 식에 대한 문자에 대한 범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근의 분리야. 근데 만약에 두 근 사이에 뭐가 존재를 한대. 두 근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일일이 볼 필요가 없어. 왜? 1번 같은 경우 판별식 같은 경우 어차피 두 근 사이에 있으니까 두 근은 반드시 존재를 할 거 아니야.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기준값보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떻게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할 필요가 없어. 그럼 기준되면 얘는 3번에 해당되는 함수값이 우리가 해당되는 값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이것만 따져주면 되겠지. 됐어요? 예.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는 게 우리가 근의 분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예. 근데 생각보다 근의 분리 어려워하는데 문장에 그런 문제가 나와요. 어떤 2차 방정식을 주고 또는 2차 함수를 주고 나서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을 때 뭐 두 근 중에 한 근이 1보다는 작고 뭐 다른 근이 2보다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요 세 가지만 보면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질문이 길 수밖에 없으니까. 특징을 갖다가 확인하시면 돼요. 이 문장이 나오면 아, 저 세 가지 갖고 무조건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된다고. 됐니? 예. 자, 그래서 문제를 볼 건데 첫 번째로 10-6번에 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은 0이라고 했을 때 자, 답을 만족시키는 m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기에 대한 우리 x 근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문자가 m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은 근데 1번에 뭐라고 있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지. 그러면 이건 대략적으로 그려봤을 때 이런 거야.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야. 됐어요? 네. 두 근이 존재를 할 건데 얘가 1보다는 크면 되는 거야. 원인지 이해했어요? 예. 그럼 이제 쟤 가지고 이제 m값을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무조건 저 문장이 나오면 아 근의 분리구나. 그럼 뭘 해야 돼? 판축함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됐니? 예. 그러면 첫 번째로 뭘 하라고 했어? 판별식을 하라고 했지. 예. 짝수로 합시다. 그러면 얘는 m제곱 마이너스 3m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식이 되겠지. 예. 됐어요. 예. 됐니? 예. 자, 그럼 m을 묶어주고 m-3이 될 거고 얘가 되겠죠. 예. 그러면 m은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작다, m은 3보다 크다. 이렇게 하고 두 가지로 벌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됐니? 예. 자, 두 번째 뭐 하라고 했어? 추계 방정식 갖다 얘기하라고 했지. 네. 자, 추계 방정식 x는 공식이죠. 추계 방정식 공식 외워두셔야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m이 돼서 얘는 m이 되겠네. 맞아요. 자, 추계 방정식이 어떻게 해야 돼?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지. 예. 이해했어요? 예. 자, 세 번째. 자, 함수값 우리 식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 나오니 음수 나오니? 1을 집어넣으면 양수요. 양수가 나오죠.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m 플러스 3m이 될 거고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값이 되겠지.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게 되겠네. 예.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두 근이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판축값을 반드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3 이렇게 구분될 수 있고, 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0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3보다는 크다, 그 다음에 뭐냐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됐니?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는 건 세 가지 경우가 다 만족해야 돼. 네. 그때 세 개가 겹치는 여기 영역밖에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돼? m은 3보다 크다라는 경우에만 우리가 두 분이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예. 됐니? 예. 자, 두 분이 무엇보다 크다, 두 분이 무엇보다 작다는 뭐라고? 근의 분리. 그래서 그 뭘 구하라? 판축함을 구하라. 요것만 들어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갑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문제에서 뭐라고 있냐? 두근이 곧 1보다 1보다 작대요. 그럼 반대로 보면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지. 예. 그럼 똑같이 그냥 어차피 계산할 필요 없이 똑같이 갖다 쓰면 될 거 아니야. 자, 왜 2번은 이렇게 나냐? 자, 2번 얘는 1번을 이렇게 합시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자, 첫 번째 판별식 써줘서 얘는 그냥 옆에 있으니까 바로 얘 갖다 쓰면 되겠지. 얘는 그대로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m은 그대로 진행될 거고, 두 번째 추계방정식은 m이 나왔었죠. 1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세 번째 f1의 값, 즉 1 플러스 m이 되는데 얘가 뭐여야 돼? 1 집어넣으면 역시나 양수가 돼서 그대로 얘도 똑같겠죠. 이렇게 되겠죠. 됐니? 네. 그러면 수직선에 똑같이 그려놓고 본다면, 자,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죠. 이 등호 왜 더해?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데 왜 이렇게 되니? 아, 맞지? 크다 맞지? 자, 크다 이렇게 되겠죠. 네. 됐니? 예. 그 다음에 1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네. 예. 그러면 같은 부분 영역은 여기니까 m은 0과 마이너스 1 사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네. 이미 예. 똑같은 값 갖다가 비교해서 나타내는 거야. 네. 자, 세 번째로 이번에 세 번째 뭐 했어? 두 근 사이에 뭐가 존재해? 1이 존재한다. 그 얘기는 두 근이 이렇게 있을 때 1이 여긴 거야. 됐어요? 예. 그럼 뭐만 따지면 돼? 함수값만 따지면 된다고. 즉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 1 플러스 m이 0보다 작다. 즉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게 최종적인 답이 돼. 됐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고요. 쉽다고 하면 쉽다고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예. 그래서 대부분 근해 분리 같은 경우는 선생님 지금 보다시피 그래프를 그려놨잖아. 그래프를 그려서 해주는 게 조금 더 하는 게 편할 거야. 됐니?
자, 10-7번이 우리가 했을 때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10-7번에 보면 자, 10-7번에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 2x제곱 마이너스 2 가로 n-1x 플러스 n-1은 0이라고 되어 있니? 됐어요? 예. 자, 한근이 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식인데 한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근은 일보다 크대. 이렇게 되어 있어. 말부터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단순하게 생각해. 아래로 불러게 위로 불러게. 아래로. 그러면 아래로 불러 하나 그리라고. 그래서 알파 베타인데 한 근이 그럼 얘든이야. 맞죠? 한 근이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대. 그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대. 그럼 베타 여기가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지만 되겠네. 그렇지 않아? 예.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예. 다른 거는 없는 거잖아. 맞아. 네. 그러면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려면 우리 그러면 얘는 뭐야? 원래는 판축함을 구해야 되는데 두근 어차피 존재하는 상황이잖아. 그쵸? 예.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신경 쓸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돼? 함수값만 비교해서 f-1일 때 0보다 크고 f1일 때 0보다 작다라는 얘만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예. 자, 그러면 마이너스 f-1서부터 구해보자. 자, 얘는 2가 되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m-1 플러스 m-1이 나오겠네. 그럼 2 플러스 2m-2 플러스 m-1이 될 거고 얘는 3m-1이 되겠죠. 얘가 뭐야 돼? 0보다 크면 되겠네. 맞아. 네. 그러니까 m은 어떻게 돼? m은 3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f1의 값은 2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플러스 m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2m 플러스 2 플러스 m 마이너스 1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m이고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니까 m은 뭐가 돼요? m은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가 되죠. 맞아. 예. 자, 원래는 수직선 그려야 되는데 공통된 거 그리면 얘겠네. 맞아. 네. 됐니? 예. 저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끝나는 거죠. 왜 이래? 여기까지 했어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놓고 하여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대. 자, 이래버리면 저거보다는 좀 더 어렵게 되는 거야. 왜? 2차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대, 두 근이.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세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지. 됐니? 네. 됐어요? 첫 번째 뭐부터 보면 돼요? 반배식. 반배식. 자, 반배식을 볼 거야. 그러면 짝수를 해주면 되겠죠? 얘는 n-1의 제곱 마이너스 2 n-1 되겠니? 예. 맞아요. 예. 얘가 뭐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m제곱 이거에서 다 전개해서 해도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전개할 거야.
그치? 그럴 거 없잖아. n-의 공통 묶어주면 그냥 바로 되잖아. 이해했어? 예. 무조건 오늘 전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얘는 벌어지는 게 되죠. 1보다 작고 나왔고 m은 3보다 크고 나왔다. 됐어요? 예.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추계 방정식 해야 될 거 아니야. x는 얘는 뭐가 되냐? 플러스 4분의 2 n-1 되니? 네. 맞아요. 예. 그럼 약분해서 2분의 n-1이 될 거고 얘가 이제 얘인데 여기 추계 방식이 여기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과 얘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예. 됐니? 예. 자, 그러면 m-1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고 m은 3과 마이너스 1 사이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됐어요? 네. 이해했어? 예. 자, 세 번째로 뭐 해야 돼? 함수가 예. 어가 아니고 이 자식아. 아, 고민하고 있었어요. 뭘 고민을 해, 임마. 단축함이라고 했는데. 아,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뻥치네. 아빠 기억한다면서. 진짜 알고 있었어요. 너 특강 시간에도 기억한다고 하고 무슨 기억 못했잖아. 아니, 그거는 맞는데. 자, 요 경우를 갖다가 따져줘야 되는 거죠. 예. 됐니? 예. 자, 근데 우리 여기서 구해놨잖아. 그러게. 맞잖아. 예. 자, f-1서부터 하자. 얘는 뭐 나왔으냐? 3n-1 나왔네. 얘가 n보다 크다가 될 거고. 그래서 m은 3분의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f1의 값은 여기 구해놨죠? 마이너스 m 플러스 3 나와서 얘도 0보다 크다. 그러면 m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됐어요? 네. 자, 그럼 역시나 수직선에 표시를 할 거야.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1. 그 다음 3. 이렇게 되는 거니? 네. 됐어요. 예. 여기까지 됐니? 예. 자, 그러면 요거 표시해보자. 우선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1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다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서부터 3까지 요거 하나 나올 거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는 크다가 하나 있고 3보다는 역시나 크다가 하나 있네. 작다 아니. 작다구나. 미안. 자, 작다면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예.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m은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주면 여기에 답이 됩니다. 됐어요. 네. 이니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근의 분리예요. 보다시피 구해야 될 게 좀 많을 뿐인 거지 어렵게 볼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예. 문장상만 보면은 그래서 내가 특강 시간에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제발 부탁인데 수학이 어렵다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대충가. 왜 그냥 봐서 딱 보기 어려우니까. 두 번째 눈에 안 보인다 이거야. 그냥 전체로만 대충 보니까. 얘 나왔네 그럼 뭐 해야지 하면은 바로바로 보이거든. 근데 그냥 전체 대충 봐서 중등 과정은
한눈에봐서 저렇게 하면 답 나오겠네 이렇게 대충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고등과정은 여러 가지로 섞여 있기 때문에 한눈에 봐서 안 보여. 어떤 문장이나 특정 포인트가 나오면 그거대로 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안 해서 문제가 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얘 나왔네 하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형태는 꼭 잡으세요. 여기니. 예. 자, 그럼 10단원 끝나고 이제 11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11단원에 넘어가는데 11단원은요 솔직히 여기서 내용이 정말 별거 없습니다. 내용 상태로는 진짜 별거 없어요. 여기 문제수가 몇 문제? 여기도 문제수가 만만치 않네. 9문제? 아마 오늘 다 못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보도록 합시다. 자, 2차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원래는 예전에는 중학교 과정에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중학교 과정에 있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과정에 잠깐 내려왔었거든. 근데 너무 어렵다 해서 고등학교 다시 올라온 케이스야. 근데 이 최대 최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중학교 과정에 3학년 2차 함수 할 때도 충분히 나왔었던 문제고 조금만 신경 쓰면은 크게 어렵진 않는 부분이거든. 근데 이거 가지고선 모르겠어요 하면 조금 문제가 돼요. 실제로 보면. 그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이게 안 되네. 잠깐만 여기서부터 들어가야겠다. 이게 여기 이걸로 들어가네. 자, 최대 최소부터 그냥 바로 갈게요. 우리 정석 기준에는 따로 나눠져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2차 함수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단순해요. 그냥 최대 최소 값이라는 게 우리가 2차 함수 기준으로 놨을 때 이 형태가 2차 함수잖아.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x 함수라는 거야. x 하나 집어넣을 때 y가 하나 나오는 값을 얘기한단 말이야. 맞죠? 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y가 이 y가 결과거든. 결과값이야.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해를 우리가 x값 집어넣어 나오는 값을 함수에 대한 값이다 해서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함수 값에서 함수 값을 갖다가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함수 값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경우와 최소가 되는 경우를 갖다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단순한 거야. 최대 최소에 대해서 얘기하자 하면은 최대가 얼마인지 최소가 얼마인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건 x값이 아니고 y값을 갖다 얘기를 하죠. 근데 단 우리가 함수라는 거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니까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가 나오고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 최소가 나오느냐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네. 자, 그러면 부가적으로 이 2차식이 있을 때 반드시 구해야 될 게 있어. 이 차 함수가 나오면 반드시 구할 거. 뭘까? 꼭지점. 그렇지. 꼭지점을 반드시 먼저 구해야 되겠죠. 맞아요. 예. 2차 함수 나오면 무조건 꼭지점이잖아. 그래서 꼭지점은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추계 방정식인데, 추계 방정식은 솔직히 잘 구하진 않지만, 꼭지점 갖고는 반드시 해줘라. 됐니? 자, 그럼 이제 단순하게 할 거야. 단순하게.
진짜. 어차피 해당되는 건 우리 꼭지점을 보면은 꼭지점이라는 게 x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변곡점 또는 올라가다 내려오는 다시 변곡점 이걸 갖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네. 그러면 보자. 이 차함수에서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요. 맞아요? 네. 됐니? 예.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합시다. 됐니? 예. 여기다 그냥 선 하나 더 볼게요. 이렇게 y축에 대한 것도 그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자. 최대 최소를 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 네. 그럼 이 차함수에 해당되는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x에 대한 y 값은 얘가 되는 거야. 맞아요? 네. 여기에 해당되는 값도 여기가 되는 거야. 맞니? 예.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모든 y 값들을 보면은 해보면 선으로 표시가 될 거야. 맞아? 어디에? 이 점을 중심으로. 이게 뭐야? 꼭지점. 우리가 얘기하는 꼭지점이 될 거야. 맞아? 예.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y 값을 기점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y 좌표가 y 값들이 함수 값이 되죠. 예. 맞아. 됐니? 예.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최대와 최소를 구하여라 이거야. 어렵니? 어려워. 의미 파악 어려워. 네. 어렵니? 자, 그 얘기는 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에 대한 꼭지점을 P, Q는 보통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한마디로 우리 얘가 P일 때 얘가 Q가 되는 거잖아. 예. 맞아? 예. 다 Y값들 만족하는 Y값들은 저보다 Q보다는 큰 값들이야. 맞아? 네. 자, 그럼 여기에서 A가 0보다 클 때는 최대와 최소를 여기서 구해보자고. 자, 최대와 최소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자, 우선 최소부터 구해보자. 최소값은 뭐가지? Q. Q가 되겠죠? 맞죠? 함수값이 어떨까? 즉, X가 P일 때 내가 아까 있죠? 어떤 값일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최소 뭘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최소값 뭘 갖는다고요? Q. Q를 갖는다고요. 맞아. 네. 됐니? 네. 최대값은? 최대값은? 어? 아, 뭐라는지 크게 얘기 안 해요. 최대값은? 뭐지? 최대값이. 최대와 최소를 구한다고 했잖아. P. 최소값은 꼭지점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우리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네. 자, 꼭지점. 그럼 최대는? 최대는 이것도 미쳤나 진짜. 최대는 그래 없다고요. 아, 그래요? 아니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이제 단순하다고. 왜 복잡하게 생각해? 야 너네 니네 시험도 그렇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어? 아 이것도 미쳤네 진짜. 단순하게 하라고 단순하게. 야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어이가 없어 진짜. 뒤진다 진짜. 아
자, 이때 최대 최소는 최대가 그 x가 p일 때 자, 얘는 해당되는 값이 역시나 이렇게 해서 따져주니까 얘가 P고 얘가 Q라고 했을 때 해당되는 범위는 당연히 여기일 거야. 위로 볼록할 때. 그렇죠? 네. 그러면 최대는 x가 p일 때 최대값 q를 갖는다. 최대 Q를 갖는 거고 최소는 없다가 되겠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꼭지점이 기준이 된다. 이게 얘기하는 최대와 최소예요. 얘니 네. 그럼 결론적으로 꼭지점만 구해놓고 따지면 되겠네. 그쵸? 예. 이게 중학교 때 있었던 내용이야. 어렵니? 어려워. 자, 여기서 그러면 한 발 더 나갑시다. 근데 이거는 범위가 x에 대한 범위가 전체란 말이야. 됐어요? 예. 근데 내가 이제는 x의 범위를 제한을 시켜볼 거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할 거야. 자, 한 종류만 그릴게요. a가 0보다 큰 경우에서만 얘기를 합시다. 자, 범위를 이제 제한을 시켜볼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범위를 제한시킬 건데 어떻게 제한을 시킬 것이냐 본 거야. 그래서 봤더니 자, 첫 번째로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고 알파 베타라고 하지 말고 PQR로 할게요. 헷갈리니까. 얘를 P, Q, R, 여기를 S라고 합시다. 됐니? 예. 됐어요. 예. 자, 범위를 이렇게 나눠볼 건데, 자, 어떻게 나눌 거냐면, 우선 첫 번째로 여기에 있는 x의 범위가 p에서 q까지야. 자, 기본적으로 범위 내에서 얘는 등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등호가 안 들어간다는 건 가까이만 가는 거지 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등호가 들어갈 거고 그때 해당되는 y 값이 얘가 fp고요. 얘가 fq고요. 얘가 fs고 얘가 fr이라고 합시다. 자, 됐니? 예. 자, 우선 여기 구간 내에 해당되는 값을 갖다가 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 됐어요? 네. 자, 얘 구간에서 봤더니 그럼 이때 최대와 최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이때 최대와 최소는. 이때 최대와 최소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범위가 제한되지 않을 때는 그냥 꼭지점만 구했다면 이제는 x의 범위로 그냥 나눠놓고 봐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최대는 x가 p일 때 최대값은 fp를 갑니다. fp 때가 최대가 되겠죠. 예. 맞니? 예.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최소는 fq. fq 한마디로 q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가 되겠네. 예. 맞아요. 예. 즉 범위 내에서 p와 q를 각각 함수에 집어넣어 나오는 값 중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라고요.
이해했어요? 예. 제한된 범위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닌 거야. 됐니? 예.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 구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선 당연히 PQ가 있을 때 Q가 더 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작은 거 집어넣으면 최대가 나오고 큰 거 집어넣으면 최대가 나왔어. 예. 얘 집어넣으면 최대 나오고 작은 거 집으면 최대 나오고 큰 거 집으면 최소가 나왔죠. 맞아. 예. 네, 두 번째 경우를 벌다 봤더니 이 구간에서 즉 R에서부터 S까지 본 거야. 봤을 때는 최대는 FS. FS가 되겠죠. 최소는 FR. FR이 되겠죠.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얘나 봤을 때 얘는 최소를 집어넣으면 최소가 나오고 작은 걸 집어넣으면 큰 걸 집어넣으면 큰 게 나왔어.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외우려면 힘들어. 그렇지 않아? 예. 그럼 이게 뭐야? 범위를 갖다 집어넣고 그냥 최대가 나오고 두 개 다 집어넣은 다음에 가장 작은 건 최소, 가장 큰 건 최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제한시켜서 하자라는 거야. 알겠어? 예. 여기까지니? 예.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여기 구간을 보니까 요 구간을 본 거야. 요 구간. 얘 구간을 봤더니 됐니? 예. 요 구간을 봤는데 여기 점은 여기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을게요. 한마디로 꼭지점의 좌표를 A, B라고 놓을게요. 됐니? 예. 자, 문제가 세 번째가 되는데 범위를 이번에 Q에서부터 R까지 볼 거야. 됐니? 네. 이해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보면 최대와 최소를 갖다 비교를 해보는데 그럼 우리 여태까지 했던 대로 보면 저기에서 높은 쪽에 있는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겠구나 이렇게 하면 돼? 아니요. 될까? 아니요. 안 되죠. 왜? 우리 여기에서 y 구간은 여기야. 맞아? 예. 근데 해당되는 y 값을 비교해 봤더니 실제로 되는 건 여기야. 예. 여기라고. 맞아? 네. 문제 생겼죠? 맞아? 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최소는 얘가 아닌 b가 되겠죠. 맞아요? 네. 이해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겼다 이거야. 그럼 이 구간들마다 다 외워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자, 이걸 통합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하면 제한된 범위에서는 됐어요? 이걸 통합해서 얘기해 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결론은 뭐야? 어차피 해당되는 x 범위에서 주어진 거를 결론적으로 가장 작은 거와 가장 큰 거를 집어넣을 거라고. 되니?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얘도 집어넣고 똑같이 집어넣잖아. 양 끝값을. 근데 얘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로 꼭지점이 x 좌표가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라고요. 즉 3번인지 1, 2번인지 확인을 하라고. 됐어요? 예. 자, 확인했더니 자,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 꼭지점이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위의 양 끝값을 식에 대입하여 나온 값 중, 즉 나온 함수값이죠. 네. 작은 것이 최소, 큰 것이 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는 즉 이 경우죠. 그래서 네. 꼭지점이 A가 0보다 크다 하면 최소, 우리 아까 했죠? 네. 맞아. 예. A가 0보다 작다면 최대를 갖고, 그래서 네. 나머지 값들 중 하나가 최대 또는 최소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네. 했니? 네. 이해했어요? 예. 자, 요 부분에서 조금 더 힌트를 줄게. 자, 잘 봐보자. 꼭지점이야. 맞아? 네. 자, 그러면 좌우 대칭이잖아. 여기 간격을 봤을 때, 지금 그림을 대충 그렸지만, Q가 뭘까? R이 뭘까? Q가 뭐를? Q가 뭐지? 네. 그러니까 얘가 최대를 가져버리지. 즉 무슨 얘기냐? 그래프가 있으면 꼭지점을 기점으로 해당되는 값이 먼 쪽이 우리가 얘기하는 최대나 최소를 갖는다. 만약 얘가 1이고 꼭지점이 1이야. 네. 1인데 얘가 만약에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거리가 어느 쪽이 더 멀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뭔지. 그럼 얘가 최대를 갖는 거야. 그럼 반대로 위로 볼록일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알겠니? 예. 됐어요? 예. 위로 볼록일 때도 꼭지점이 당연히 최대를 갖고 최대를 갖지. 최소는 여기에서 먼 쪽이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요? 예. 지금 선생님이 이거 대충 그려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정확히 하자면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해당되는 y값을 갖다 비교해주면 여기랑 여기가 돼서 우리가 달라져. 여기랑 여기지. 이렇게 되니까. 뭔지 이해했어요? 예. 됐니? 예. 꼭지점에서 먼 쪽이 최대랑 최소를 갖는다. 이해했어? 네. 이게 내용이 끝이야. 이 뒤에 가서 하나의 유형을 더 볼 거야. 판별식 갖고 보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실제로 보면 끝이라고. 제한된 범위야, 제한되지 않는 범위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꼭지점 갖고만 주구장창 얘기하면 돼. 근데 최대 최소를 좀 어려워해요. 왜? 여기에서 응용이 들어가서 시원이라는 걸 해야 될 때 때문에. 알겠니? 예. 그 문제를 조금 이따 볼 거야.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볼 건데 내용 상태로는 결론적으로 꼭지점과 제한된 범위 있으면 집어넣어서 해당되는 값 구하면 끝인 거라. 여기까지 됐어요? 예.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없어요? 그럼 이제 가도 되죠? 자, 맞아 갑시다. 그러면
문제를 못 봤네. 자, 기본 11-1번을 봅시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제곱의 식이 있는데 x가 2일 때 최대값 m을 갖는데 n은 됐니? 예. 여기까지 했어. 예. 자, 얘를 갖고 뭘 지나? 0,2를 지난다 라고 돼 있어. 0,4. 아, 0,4를 지나지. 0,4를 지난대. 됐어요? 네. 그럼 이거 갖고 구하라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아, 범위가 없으니까 얘가 뭐가 돼? 주계 방정식. 꼭지점이 되구나. 자, 새끼네, 진짜. 됐어요? 예. 그러면 꼭지점이 뭐가 돼? 2,n. 2,n이 꼭지점이 되겠죠? 네. 맞니? 예. 자, 꼭지점이 되니까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최대값이니까 아, a는 음수구나 라고 첫 번째 또 알 수 있겠죠. 맞아. 예. 여기까지니? 예.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이거 가지고서 식을 세운다는 대입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특징을 또 할 수가 있어. 0,4 이거 뭘까? 0,4면 x절. 아니, 저- y절. y 절편이죠. 됐니? 예. 그럼 이차 함수에서 y 절편은 뭐야? a제. 뭐? 저기. 상수항이죠. 예. 한마디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얘가 첫 번째 알 수 있고 두 번째 a 제곱이 4. a 제곱이 4라고 할 수 있고 결론도 a는 풀마인데 우리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a가 얼마다? a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네. 저기 주고요고 시계 보고 있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식을 만들어서 해도 되고요. 됐니? 네. 근데 우리가 식을 안 만들고 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2차 함수 나오면 꼭지점과 뭘 구하라고? 추계방정식 맞아? 네. 자, 추계방정 공식 어떻게 된다고 했어? a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2a분의 b 이 자식아! 아우 참. 그럼 a값 집어넣으면 4분의 b가 되죠? 맞아요? 예.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 2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지. 네. 맞아요? 예. 왜 꼭지점의 x좌표가 추계방정식이니까. 네. 그러면 결론적 b는 8. 8이라고 이쪽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아이고 부셔라. 자, 여기까지니? 그럼 결론 식 다 만들었네?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얘는 뭐가 돼?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예. 그럼 이제 표준형 바꿔주면 n 값도 구할 수 있다. 맞아요? 예. 맞니? 그럼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난 그렇게 안 해. 왜? 아까 뭐라고 했어? 그렇지. 이번엔 맞아. 자, 어차피 이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고? 예. n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8 플러스 16 플러스 4 나오니까 얘는 12다라고 구할 수 있겠지. 예.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8, N은 12다라고 구하면 된다고요. 하하하. 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문자도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얘 나왔네 그럼 뭐 해야 된다 했지? 아까 얘기했잖아. 얘 나왔으니까 아 꼭짓장 얘 y 절편 이게 나왔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문자가 이번에 여러 개예요. 2번에 보면 자,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2번 11-2번에 보면 1번에 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y 플러스 5라고 되어있어. 이런 경우에는 이수번이.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야. 그게 아까 설명하지 않은 하나 남았다고 했지? 아니 좀 아니 그냥 거기까지 딱 했으면 좋았잖아 이 자식아. 자 아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최대치에서 그게 바로 얘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림차순 이용해서 한 배씩 2번을 해갖고 찾아주는 게 방법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할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결론적으로 우리의 2차 함수 범위 제한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요. 그러면 최대나 최소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 꼭지점. 그렇지. 즉 x에 대한 꼭지점, y에 대한 꼭지점을 각각 구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표준이. 자, 그럼 얘 정리할게요. x끼리 해보면 얘고 얘는 2 묶어주고 얘가 요거가 되죠. 됐니? 예. 그럼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자, 완전 표준형 바꾸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네. 네. 맞잖아. 예. 틀렸어? 왜요? 표시를 봐. 뭐야, 아 저렇게. 아 깨달았습니다. 아니. 아, 누가 또라이야 이럴까 보지. 아 잘못 들었어요. 말을 더듬어 이 자식아. 자, 얘는 얘죠? 예. 됐니? 자, 마지막 플러스 5가 될 거야. 예. 됐어요? 예.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얘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7 나오죠? 맞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 x랑 y 값이 어떤 값이든 여기서부터 계속 집어넣을 거야. 계속 집어넣는데 그럼 숫자가 제곱이기 때문에 양수를 무조건 나오고 커질 거야. 그렇지 않아? 근데 가장 작은 값을 봤더니 얘네가 0일 때만 가장 작은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예. 우리 2차 함수 내에서도 똑같은 얘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값만 갖는 경우가 되겠지. 즉 x가 2, y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 마이너스 7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식에 대한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언니 이제 알겠어요? 예. 됐니? 예. 자,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z 플러스 15래요. 아이고 됐니? 예. 자 이제 이걸 어느 순간부터인가 보면은 암산으로 바로 나와요. 다 1이야 최소. 왜 어이없어? 네, 대단하셨어요. 이웃 거 같지? 와
와, 제대로 비웃는 거 같은데? 근데 더 웃긴 뭔지 알아? 그 조용한 유소리가 빵 터졌어. 지금 그 소리에. 와. 진짜 재밌다. 자, 우리 완전 제곱식분을 잘 생각을 해봐. 내가 숫자를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자, 완전 제곱식에서 여기 가운데가 많이, 여기 2야. 그러면 어차피 얘는 1이잖아. 네. 1, 2, 1이 완전 제곱식이지. 네. 그 다음에 1, 4, 4죠. 네. 1, 6, 9죠. 네. 그럼 1 더하기 4 더하기 9는 14. 15잖아. 남는 거 1이겠지. 뭔 느낌인지 알았어. 여기 이해 못하는 바보들. 자, 한마디로 우리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것만 따로따로 빼보면 여기서 1 빼갖고 오고 얘에서 4 빼갖고 오고 Z에서 9 빼갖고 오면 남는 건 1이라고요. 이거 봐, 바보라니까. 뭐가 대단해. 그냥 빼갖고 온 건데 이 자식아. 그거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건데 인수분해 하면서 이 자식아 완전 제곱식분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양심적으로 얘기해. 너 준 종이 또 이제 저기 짱 박아뒀지? 아 여기 있어요. 아, 그냥 들고 다니는 폼인 거야? 아, 내가 이 정도로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폼을 들고 다니는 이 자식아? 내가 5, x-5 또는 x 플러스 5까지 해서 숫자 외우라고 했죠? 저 웃는 거 꼬라지 보니까 저거 안 해요? 둘 중 하나야. 첫 번째 안 외웠다, 두 번째 종이 갖다 잊어먹었다. 와, 둘 다 맞았어. 아, 나 이제 신발이 이제도 올라왔네? 그래, 니 말이 대단하다. 부담이 가셔야 돼요. 닥쳐, 이씨. 아, 짜증나, 진짜. 많이 이용하시. 많이 욕했다고? 와, 나도 욕했대. 와, 닥치라고 했다고 욕했대. 와. 아, 이용하시다. 그래, 미안해요. 아,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시다고요.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그 얘는 되게 좋아해요. 뭘 아닌 척을 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가 1, y가 2, z가 3일 때 아이 글씨도 안 되죠. 최소 1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니? 예. 그러면 문자가 여러 개여도 결론적으로 뭐야?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요. 알겠어요? 그럼 솔직히 해서 이거 나중에 되면 익숙해지잖아? 이제 아무 짓도 안 하고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암산해갖고 그래서 얘가 얘기하던 오 대단하십니다. 얘가 얘기하던 용하십니다. 이것이 되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완전 제곱식 못 만들어 그 암산이 안 돼갖고 대단하십니다. 아유. 아 짜증나 진짜. 이러니까 온몸이 쑤셔. 제가 네가 더 대단해요 이 자식아.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빵 터지면서 뒤에 가서는 저 선생님 수업 무서워요. 와 나 어이가 없어. 아니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하고 빵 터져서 다 지 웃고 다 웃고 나서 저 뒤에 가서 학교 가서 야 유성 선생님 수업 무서워 막 이러고 숙제 많이 내. 야 이씨 숙제 얼마 안 했다고. 야 CMS 숙제 많이 내라고 하니 개뿔 씨. 까놓고 해서 12문제 낸다. 12문제 많이 내야. 그 숙제 많다고 하는 건 좀 양심적으로 넘어가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일 웃겨. 우리 학원에 이미지가 빡세 나고 숙제 많이 내나고 개뿔 씨. 요 선생님 중에 내가 제일 무섭대. 뭘 해?
야 진짜 내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매 시간마다 나는 개그맨도 아닌데 왜 얘들 웃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나 진짜 오늘 진짜 몸 상태 안 좋거든? 나도? 근데 와 수업하면서 이렇게 하고 니네가 웃잖아? 그러면 그거에 또 신나갖고 난 수업할 열심히 목소리 커져. 와 아까 봐 처음 시작할 때 목소리 다 좋아하다 니네 빵 터졌다고 지금 목소리 커지는 거. 난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 내가 왜 개그맨도 아닌데? 저 가식적 웃음 뭐지?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이제 하하하하 이러고 저 가식적 웃음 어이없어. 그래 얘 같은 애들 이제 학교 가서 소문내는 거야. 야 유승우 선생님 무서워. 아예 안 그랬어요. 뻥치지 마. 진짜 안 그랬어요. 니네 어쨌든 다 뒤졌어. 자, 제한된 범위 내에서 봅시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범위가 이제 제한이 된 거야. 꼭지점이 아니고. 그럼 아까 얘기했죠. 자, 우선은 얘를 꼭지점부터 먼저 구해야 돼. 자, 구하는 방법은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도 돼. 그냥 바로. 근데 미안 못 바꾸지. 아까 이것처럼 와 용합니다 이러고 얘 대단하세요. 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형태처럼 구해주시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추계방정식은 바로 해버리면 되잖아. 자 추계방정식은 어차피 우리가 완전정식 표준형꼴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추계방정식을 그냥 바로 구해버리면 돼.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 1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1 집어넣어버리면 되잖아.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거였고 와 용합니다 이렇게 된 거구나. 잘못. 뻥치네. 잘못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4죠. 한마디로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됐나? 1, 마이너스 4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굳이 표준형으로 고집약할 필요는 없다고요. 왜? 우리 어차피 최대 최소만 구할 거니까. 네. 자 그럼 보자. 1이 자 꼭지점이 1, 4야. 자 1이 이 안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들어가요. 들어가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최고창이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인 거야. 근데 얘가 1인데 여기가 0이고 이쪽이 4가 되는. 왜냐면 더 넓어지니까. 됐어요? 예. 이렇게 되는 꼴이다 이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인데. 그럼 뭐냐?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최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최소는 이제 보통 미니멈으로 쓰니까 자 x가 1일 때 얘는 벌써 정해진 거야. 최소 마이너스 4를 갖는다라는 게 정해진 거고. 됐어요? 자 1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0하고 4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추계방정식 먼저 구해버리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구할 필요도 없고 먼저 구한 다음에 들어가네 그러면 꼭지점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안 들어가네 그러면 여기서 하고 말고 바로 얘네들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고. 뭔지 알겠어? 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은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최대값은 4를 여기서 멀리 떨어진 걸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지? 혹시 보면 x가 4일 때 그러면 4 집어넣으면 뭐 나오냐? 또 이제 못하시면 아니야? 얼마 나와? 5 나오는데 넌 얘가 오라니까 오라는 거지? 네가 계산 안 했잖아. 계산했어요. 자, 최대는 5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됐니? 어렵니? 아니요. 제한된 범위 제일 어려워해. 근데 딱 보기엔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다라고 하지만 막상 풀 때는 기억이 안 나서 어렵다라고 생각한다. 간단해. 어차피 꼭지점 같은 계속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꼭지점이 어디에 안 들어가면 그냥 값 집어넣으면 된다고. 얘를 좋아하는 그냥 대입인 거라고. 알겠어요?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갑시다. 2번에
뭐가 나왔니? y는 x제곱 플러스 3x라고 나와 있고 네. x가 0보다 작대요. 자, 0보다 작으면 0보다 쭉 작은 거잖아, 맞아? 그럼 뭐만 가질까? 얘는? 최소값. 그렇지, 최소값만 같지. 왜? 얘가 플러스니까. 이해했어요? 예. 됐니? 네. 그럼 이제 그거 갖고 구하면 되겠죠. 얘 그래프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왜? 얘 이퀄 0 하면 0하고 마이너스 3이잖아. 즉 이런 형태가 돼서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인 거죠. 됐어요? 예.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공식 안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니. 예. 자, 그러면 그때 y 값은 뭐 나올 거야? 뭐 나와? 빨리 계산해. 4분의 18. 잠시만요. 2분의 9. 4분의 18. 마이너스 2분의 9. 아니 잠시. 예? 4분의 9 아니야? 근데 왜 4분의 18을 해? 그렇네요. 아니 잠시만요. 예? 마이너스 4분의 오, 뭔가 잘못 나왔네. 9? 오, 마이너스 4분의 9? 0 나오는데. 얘 어떡해. 그걸 어떻게 해? 제가 그렇죠. 아, 네, 있죠? 2분의 9. 예. 선생님, 예. 여기다가는 4분의 3 집어넣고 여기다는 2분의 3 집어넣고 아, 진짜 용하시네. 저 죽이까지 아씨 밥 치려고 하네 진짜. 자 여기까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영역은 x가 0보다 큰 구간이 작은 구간이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뭐가 돼? 최소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최소 마이너스 4분의 9를 갖는다라고 해주면 될 거고 네. 최대는 없다라고 하면 되겠죠. 음, 알겠어요? 예. 그래서 항상 그래프랑 같이 놓고 보셔야 되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있잖아 필요한 경우에만 표준형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알겠니? 자 나머지 문제는요 한번 3번을 좀 풀어보고요 그 뒤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니? 예. 자 우선은 어디까지 풀어볼 거냐면 유제 11-6까지 합시다. 유제. 11-6 됐죠? 있니?